해야 되는 게 함수 자체랑 4개의 변수랑 리턴이라고 했잖아요. 함수의 개념이랑 이제 선언과 정의, 선언과 사용,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한 거고요. 이번에는 4개 변수로 할 건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얘는 자판기가 될 거고요. 얘는 데이터의 투입부가 될 거고요. 얘는 데이터의 배출구가 될 거예요. 요거는 그냥 하나 나중에 퍼즐 조립하듯이 좀 맞춰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4개 변수를 해보죠. 자, 이 전 문제에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얘는 함수를 만든 거죠. define으로 이런 이름의 함수를 이런 기능으로 정의하겠다. 맞죠? 그러면 얘를 실행하려면은 그만큼만 써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름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그죠? 저는 이 8단을 여러 번 출력하고 싶어요. 이렇게요. 상관없죠. 뭐 100번 이런 거 가능하죠. 100번 도는 반복문 안에다가 가둬놓으면은 100번 실행될 거잖아요. 그죠?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거 i는 1 while문으로 i가 100번 반복할 수 있도록. 자, 여기서 이상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실행은 일단 100번 됐습니다. 그죠? 100번 됐어요. 여기서 이상한 거 찾아보세요. 힌트는 전역 지역이에요. 전역 지역. 이상한 점 뭐예요? 겹치잖아요. i라는 이름의 변수가 겹치고 있어요. 전역 공간에서도 i라는 변수가 나왔고 지역 공간에서도 i라는 변수가 나왔어요. 근데 뭐 문제가 없네요. 얘는 일단 실행이 잘 되는 걸로 봐서는. 그죠?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역 공간에서 만든 i랑 지역 공간에서 만든 i는 서로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수명 차이에서 나는 건데 얘는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쭉 실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변수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함수가 실행될 때. 좀만 덧붙이자면 이 해당 함수가 실행될 때 만들어지고 이 해당 함수가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무시하고 지나치는 거고요. 지나치고 여기서는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변수를 만들고 이제 반복문의 재료로 사용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얘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이 내부적으로만 사용을 하는 거지 외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얘는 지역 변수니까. 얘 끝났네요. 함수 끝이네요. 그럼 얘는 또 없어졌겠네요. 내부적으로. 여기서 증가하는 i는 전역 변수의 i인 거죠. 그러니까 요때만 이 변수들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겹칠 일이 없어요. 얘가 실행하는 중에는 얘도 관여를 하지 않아요. 한번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한번 로직이 실행되면은 격리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공간이 다르잖아요. 만들어진 공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뭐 지금 이렇게 써주는 거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얘는 지금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두 번 나왔어요. 그럼 얘는 그냥 이 순간부터 i 안에는 2가 들어있는 거야 하잖아요. 넣겠다는 거니까. 그죠? 이 해당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2로 바꾼 거죠. 얘는. 이거랑 얘네끼리의 관계는 다른 거예요. 그냥 공간 자체가 달라서. 자, 일단 아까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까 상황으로 돌아가서 제가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업무가 8단을 출력하는 일이에요. 제 업무는 8단을 출력하는 일이어서 저는 이 함수로 되게 뭐 일명 되게 꿀을 빨고 있었어요. 되게. 네. 왜냐면 저는 야 이것 좀 해 라고 하면 그냥 이것만 실행하면 되는 거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요청이라 봤자 8단을 출력하는 일밖에 없어요. 8단 출력 5번 해줘 하면은 뭐 이러고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8단 출력 100번 해줘 하면은 저는 100번 반복하는 반복문 안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훨씬 더 간단하게 일을 끝낼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자 보세요. 갑자기 상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 이거 일 그만하고 9단 좀 출력해줘라 라고 했어요. 9단을 출력을 해달래요. 저한테 갑자기. 여태까지는 요 8단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잘 이제 돌려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온 요청이에요. 9단을 출력해달래요. 그러면은 뭐 어쩌다 한번 9단 출력인데 이거 함수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이거 복사해가지고 이번엔 9단 출력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만 써주면 되거든요. 얘가 9단 출력해줄 거니까 9단 출력이 되잖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 돼요. 9단 출력 되잖아요. 그죠? 9단 출력하고 끝내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또 제 업무는 8단이 될 거니까 이렇게요. 그죠? 근데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상사의 이런 이제 9단을 출력해줘라는 요청이 조금씩 빈도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얘가 뭐 하루에 한 번, 뭐 많으면 2번 정도 들어오던 게 갑자기 뭐 하루에 4, 50번씩 들어온대요. 9단을 출력해줘라는 요청이. 그러면은 얘로 그러니까 이 기능을 담당하는 함수를 안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를 담아 놓는다면 이 위에 거랑 비슷하게 프린트 그래 이만큼 해서 프린트 9단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얘 단을 9로만 고치면은 얘는 9단 출력하는 함수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8단 하루 종일 출력하다가 9단 출력해줘 라고 하면은 그냥 저는 이렇게 쓰면 끝나요. 왜냐면 9단 출력하는 것도 이 기능도 이 함수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죠? 뭐 한 번은 8단, 한 번은 9단, 한 번은 8단, 9단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상관이 없어요. 저는 함수로 정의해 놓고 그냥 반복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8, 9, 8, 9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요. 함수의 개수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자주 들어오는 요청에 대해서 함수 처리를 해놓으면 그만이에요. 맞죠? 근데 이거는 좀 보기 좀 그러니까 이것까지 한번 넣어보십시다. 프린트 단 포맷 단까지 해서 몇 단위지까지 좀 알려주도록 하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죠? 8, 9, 8, 9 이렇게 나올 거니까. 지금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잖아요. 8, 9, 8, 9 이렇게. 자, 되게 일이 쉬워졌습니다. 저는 그냥 상황에 맞게 8단 출력해줘 하면은 프린트 8단, 9단 출력해줘 하면은 프린트 9단 하면 돼요. 패턴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제가 다닌 지 한 1년쯤 됐어요. 이제 회사 생활 1년 차예요. 그때 동안 저는 이런 일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어느 날 상사가 와가지고 그래도 27단 좀 출력해줘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죠. 함수 처리가 안 된 것 뿐이지. 그냥 프린트 27단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27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27단 출력 끝났잖아요. 근데 또 갑자기 와가지고 저한테 321단 출력해달래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321로만 고치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또 와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4231단 출력해달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4231단. 일은 할 수 있어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어쩌다 한번 들어오는 요청이래요. 그러면은 굳이 함수화 안 해도 되겠어요. 그죠? 근데 자 보세요. 얘를 갑자기 100번을 출력을 해달라네요. 그러면은 얘는 함수로 묶어놓으면 편하겠죠? 얘를 100번 출력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함수로 묶어놓은 다음에 이 함수 실행하는 모양을 100번 반복하는 반복문 안에다가 가둬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8단, 9단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였잖아요. 계속 돌려 쓰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돌려 쓰려고. 함수 이름으로 부르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뭐 이거를 100번 이게 아니라 뭘 출력해 달라고 할지 제가 몰라요. 그 다음에 상사의 요청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뭐 어쩔 때는 27단, 어쩔 때는 321단, 어쩔 때는 뭐 4231단, 또 갑자기 어쩔 때는 99단 출력해 달라고 그러고,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뭐 117단 출력을 해달래요.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상사가 이 녀석들을 몇 번씩 출력해달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와서 하래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미리 함수로 만들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뭐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몇 번이 요청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굳이 만들 이유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제가 뭐 1000개의 버전을 만들어 놨어요. 프린트 1단부터 프린트 1000단까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이래도 갑자기 뭐 4200단 출력해달라고 하는데 미리 만들어 놓은 거는 써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쓸모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얘네들은 뭐 갑자기 61단이 요청이 들어온다면은 여기서 뭘 써요? 쓸 수가 없는 거죠, 얘네는. 그러니까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하루에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일을 하는 횟수는 100번이에요. 100번인데 이 100번이 뭐 8단 50번, 9단 50번 이게 아니라 몰라요.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몇 단을 출력해야 될지 저는 몰라요. 그냥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 요청에 맞게 저는 99단을 출력을 해야 돼요. 100번의 경우의 수가 다 다르대요. 그러면은 굳이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는 거네요. 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요런 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요청이 뭔지 몰라요. 요청은 저한테 미리 말해주는 게 아니라 실행할 때, 제가 실행할 때 그때 불러줘요. 이거 몇 단 출력해줘, 이런 식으로. 또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도 몰라요. 자,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되게 다양한 구구단을 출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정보가 모자란 상태에서,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모자란 상태에서 뭔가 일을 더 해야 된대요. 보세요. 이거를
이 프린트 8단이라는 함수를요, 제가 한 번 실행하던 100번 실행하던 얘는 뭐밖에 못해요. 지금 8단을 출력하는 일밖에 못하죠. 그죠? 무조건 8단만 출력할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모양은 뭐냐면, 함수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이 함수가 저한테 들어오는 모든 요청에 대해서 처리를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27단이면 27단, 뭐 321단이면 321단, 뭐 77단이면 77단,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얘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런 여러 가지 요청에 대해서, 또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못하는 이유는 찾아보세요. 몇 번째 줄에 있을까요? 누구 때문이야를 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지금? 지금 얘가 8단밖에 출력할 수 없는 이유, 누구 때문이에요? 얘 때문이죠. 그죠? 얘가 8인 이상, 이 녀석이 이름이 뭐던 간에 얘는 8단만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수명을 지어 놓은 것 뿐이고, 여기 8이라고 써준 거는 이 녀석이 지금 8단만 출력할 수 있어서 8이라고 써준 거였었잖아요. 함수명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제가 이거를 뭐 4번 쓰면은 4번 다 8단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얘 때문이죠. 그죠? 이 값이 고정인 이상 절대로 다른 주구단을 출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얘는. 맞죠? 잘 보세요. 이제 매개 변수, 제가 만약에 얘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어서 8 뭐 이런 거 지웠어요. 자, 얘가 뭐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당장 뭐라 하는 이유, 이런 함수는 없잖아요. 지금 없는 거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뭐라 하는 거죠. 이런 거 없다 이러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만약에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좀 넣어 볼게요. 이렇게, 이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모양만 잘 보세요. 모양만 잘 보세요. 이 실행하는 모양에 지금 차이가 좀 있죠. 자, 이거 몇 단 출력해달라는 것 같아요? 8단 출력해달라는 것 같죠? 얘는요? 27단, 321단, 4231단 출력해달라는 거 맞아요. 이게 만약에 된다고 쳐도, 자, 얘도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이런 함수는 있어요. 맞죠? 근데 이게 실행이 된다고 해도 얘는 여전히 8단밖에 출력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래요? 얘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죠?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서는 8단, 여기서는 27단, 여기서는 321단, 여기서는 4231단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종의 옵션이죠. 옵션. 일종의 이제 요구사항, 상사의 요구사항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아직 살아있는 이상 얘는 8단밖에 아직 출력, 그러니까 8단만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녀석이었어요. 이 녀석이 8으로 고정값을 갖고 있는 이상 절대로 다른 구구단을 출력할 수가 없겠죠. 그죠? 얘가 고정값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얘는 미정값이어야 돼요. 미정값으로 만들어 줬고요. 이 함수는, 다시 이 변수는
이 함수 내부에서 값을 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 변수는 값이 언제 정해질 거냐면은 함수 외부에서 이 함수를 실행할 당시에 옵션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함수 내부에서 값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함수 외부죠. 얘네 함수 내부가 아니잖아요. 얘한테 종속된 게 아니잖아요. 함수 외부에서 값을 정해줄 거예요. 왜냐면 얘는 지금 미정 값이니까. 지역 공간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저 전역 공간에서 실행할 당시에 이 옵션을 여기다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보세요. 얘 지금 옵션 어디 넣어줬어요? 실행하는 모양이죠. 얘는 여전히 실행하는 모양은 실행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옵션을 지금 소괄호 안쪽에다가 넣어줬죠. 얘도 뭔가 이 함수 외부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려면 이 소괄호 안쪽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위치가 똑같아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얘는 더 이상 요 안에서 값이 정해지는, 그러니까 고정값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다른 값으로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다른 값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미정값은 함수 실행할 때 정해지게 될 거예요. 이 안에서 만들면은 얘는 뭐였죠? 얘는 뭐였어요? 어떤 변수예요? 지역 변수죠. 지역 공간에서 만든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지역 변수인데요. 전역 공간은 아니잖아요.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지역 변수인데 이 녀석의 역할이 요 함수 내부랑 요 함수 외부랑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될 거라서 이 위치에 있는 변수의 이름이 매개 변수예요. 말 그대로 매개체예요. 매개체. 뭐 A와 B를 연결하는 매개체. 얘가 연결하고 있는 곳은 요 해당 함수 내부랑 얘를, 이 함수를 실행시켜주는 해당 함수 외부를 연결해주는 매개 변수가 될 거예요. 역할이 좀 달라요. 지역 변수 중에서도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은 요 안에서 쓰고 마는 건데, 얘는 미정값으로 존재해서 옵션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얘는 함수 내부랑 함수 외부랑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다 해서 매개 변수예요.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죠. 함수 실행할 당시에 요 해당 값이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단은 8로서 기능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8단이 나오겠네요. 맞죠? 얘는요 27이 이번엔 넘어갔대요. 이때 단은 27인 거예요. 그럼 27단 나오겠네요. 얘는 이렇게요. 단의 정체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맞죠?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실행을 할 때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함수는 조금 더 유연해진 거네요. 아까처럼 그렇게 뻣뻣하게 8단만 출력하는 함수가 아니라 좀 더 여러가지 패턴을 소화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상사의 요청에도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겠네요. 갑자기 와가지고 뭐 77단 출력해달라 그럼 끝났잖아요. 77단 알아서 나올 거니까. 실행하는 당시에 요구사항을 여기다가 써주면은 실행할 때마다 단의 정체가 바뀌어서 이 안에서 똑같은 로직을 돌되 변수의 값이 바뀌는 거죠 지금.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은 똑같이 소괄호 안쪽에 있는데 얘는 변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얘 이름은 인자 또는 인수 또는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녀석은 동전이 될 거예요. 데이터 투입부 좀 번외로 인자.
우주 X 얘는 동전 자판기에 넣는 동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자체가 자판기라고 했을 때 이 조그만 동전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있는 꼴이니까. 그러면 이 자판기는 얘가 먹은 동전에 의해서 변수의 값이 바뀌니까 다른 로직 같은 로직을 실행하지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얘가 곱하기 9까지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곱하기 9까지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보세요. 리밋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얘를 리밋으로 놓칠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9 대신에 리밋 쓴 거니까. 맞죠? 자, 무조건 9까지밖에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번에 그럼? 무조건 곱하기 9까지만 나오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얘 때문이죠. 맞죠? 리밋이라는 변수가 9로 고정인 이상 절대로 다른 범위까지 출력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절대로 이 9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곱하기 9, 곱하기 9, 곱하기 9. 그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얘는 뭐 곱하기 3까지 했으면 좋겠고요. 얘는 뭐 6까지 했으면 좋겠고, 얘는 4까지, 뭐 얘는 뭐 6까지, 뭐 이런 식으로만 하고 싶대요. 이렇게. 아니다, 7 이렇게. 그러니까 곱하는 그 개수에 대해서 차이를 좀 두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좀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어요. 옵션을 하나가 아니라 2개씩 넣어주고 싶어요. 8단 3까지, 27단 6까지, 321단 4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상황이랑 마찬가지로 곱하기 9까지만 가능한 이유는 얘가 살아있으니까. 리밋이라는 변수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미정값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얘를 넣어 줄 거예요. 동일한 위치에 쉼표로 구분해서. 그러면은 지금 매개 변수는 몇 개예요? 매개 변수는 총 2개가 된 거고요. 여기서 넘어가는 인자는 몇 개예요? 각각 하나씩이죠. 뭐라 해요, 그러면? 리밋에 해당하는 아규먼트가 넘어오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총 2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왜 값을 하나만 주냐? 라는 거죠. 요 리밋에 해당하는 그 값이 넘어오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옵션을 여기 그 매개 변수의 개수에 맞춰 주셔야 돼요. 뭐 이렇게 쉼표로 마찬가지로 6, 얘는 4, 얘는 7.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잘 됩니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 단이랑 리밋의 값은 함수를 실행할 때 정해질 것이다 라는 건데, 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인자는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가요. 이건 규칙이에요.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는 값이지만 얘네들의 순서에는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 제가 만약에 여기 매개 변수가 2개인데 인자를 3개 넘겨줬대요. 그럼 요 1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이때도 뭐라 해요. 프린트 단에 뚫려있는 공간은 2개인데 얘는 지금 3개의 아규먼트가 넘어오고 있다 라고 뭐라 합니다. 그럼 개수는 맞춰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2개면 여기도 2개,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고요. 2개씩 순서에 맞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그러면 이때 당시의 단과 리밋, 이때 당시의 단과 리밋은 다른 값을 갖고서 이 로직이 돌아가겠네요.
맞죠? 아까보다 좀 더 유연해진 거예요. 그럼 맞죠? 어디까지 내가 실행을 하겠다도 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 맞죠? 고정으로 9까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4개 변수의 개수가 많으면 좋은 건가요? 상황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4개 변수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인자의 개수도 늘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4개 변수가 만약에 이 로직 안에서 100개가 뚫려 있대요. 그럼 인자도 100개를 넘겨줘야 되는 건데 순서를 다 맞춰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중요해진 거는 얘가 만약에 뭐 이런 식이다. 그럼 진짜 큰일 나요. 이래도 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러고 보면은 얘가 도대체 무슨 값을 원하는 건지, 또는 얘가 도대체 이 함수 내부에서 무슨 역할을 맡고 있는지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얘는 정말로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4개 변수까지 쓰인 함수다. 그러면 여기다가 총 이렇게 구구단 출력하는 함수, 이런 식으로 많이 적어놔요. 이게 이런 거, 그러니까 주석 처리 없이 그냥 변수명으로만 판단이 가능하면은 제일 베스트긴 한데, 그러니까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많이 남겨놓거든요. 실질무 코드를 많이 보시면은 뭐 동료들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해놨던 사람들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남겨놓은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놔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 함수를 쓸 때는 요 안에 로직이 뭔지 별로 뭐 사실 궁금하지 않아요. 안 봐도 돼요. 이렇게까지 적혀 있다면 그냥 이렇게 실행할 때 이런 함수는 뭐 인자가 뭐가 필요하고 이 인자는 요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거구나는 이렇게 남겨준 거, 또는 이런 변수명, 함수명을 보고서도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굳이 안 뜯어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최종 목적이에요. 최종 목표? 좀 어려워요, 확실히. 얘가 이제 편한 점은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 좀 불편한 점은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이 해당 인자는 이 함수 내부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거 이제 파악을 좀 해놔야 된다는 거.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그럼 직접 보고서 다는 여기서 여기 몇 단위인지 표시해 주는 거랑 실질적인 이 반복만 안 해서 계속 출력하고 있는 놈, 리밋은 이거는 어디까지 출력돼야 하는가에 대한 거구나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인자를 넘겨주는 거죠. 그죠? 일단 기본 개념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자, 근데 보세요. 제가 만약에 함수를 만들었는데 로직을 아직 잘 못 정했어요. 로직 뭔지 아직 생각 안 했어요. 그러면은 뭐라 하겠죠, 당연히. 지금 왜냐면 콜론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온 거니까. 이걸 이렇게 해주자니 좀 이상하잖아요. 이 함수 내부에서 이 함수를 실행하겠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패스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일단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얘는 스킵이에요, 스킵. 얘는 어쨌든 간에 이 콜론에 의해서 들여쓰기를 한번 해준 건데, 이러면은 기능은 없을지라도 일단 넘어가요. 네, 이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로직의 예시를 하나 띄워놓고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